자, 9단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을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미분을 왜 하느냐?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한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하느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나 방정식, 부등식 또는 속도가 속도 쪽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니까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형태의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이쪽을 더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정리한다라고 개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해서 fx는 k에 대해서 실수 k에 따른 근의 분리를 좀 해봐라 라는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보시면요. 일단 얘는 y는 fx랑 y는 k라는 두 곡선의 교점으로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y는 fx라는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f'x 미분을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 뭐 여기서 이제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x가 1과 어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거는 뭐 잠깐 생략을 할 텐데 그림의 모양이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모양처럼 나와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 형태의 모양으로 3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3분의 2고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형태가 나와요. 자, 여기에 y는 k라는 선이 들어가서 근이 몇 개가 나오느냐를 분류를 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y는 k가 이렇게 3분의 2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럼 얘는 만나는 게 하나겠죠. 그치? 따라서 k가 3분의 2보다 커.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 근이 한 개. 그 다음 만약 k가 3분의 2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겠네요. k가 3분의 2라면 얘는 두 개에서 만난다. 이 공통으로 만나는 이 접하는 이 점을 한 개로 취급한다는 거죠. 근의 개수를 서로 다른 근의 개수라고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으로 내려오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네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2서부터 이 아래쪽부터 k가 3분의 2까지 이 사이에서는 3개. 마찬가지로 k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는 2개.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도 작을 때는 얘는 1개. 뭐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쵸?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역시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fx 아까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가 fx가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는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먼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y는 fx와 y는 k가 만나는 건데 근이 음근, 양근 뭐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그럼 음근, 양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선을 그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먼저 k가 3분의 2보다 클 때는 만나는 것이 한 점이에요. 교점은 하나지만 실제 근은 이것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이쪽엔 뭘 갖냐면 양근을 가져요. 얘는 양근 하나를 갖는 거죠. 결국 fx와 y는 k가 만나는데 만나는 x좌표가 양수냐 음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근 하나만 가질 수 있는 범위는 k가 3분의 2보다 뭐하다? 클 때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y는 k가 자, 얘는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0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얘는 이쪽에 이쪽에도 음근이죠. 음근 두 개, 여기 만나는 것이 양근.
따라서 음근 2개, 양근 하나예요.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이 아래로 더 내려가게 되면 얘는 음근 하나, 양근 2개로 바뀌게 되겠죠.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0이에요. 여기 0. 0을 기점으로 그 윗부분은 음근 2개, 양근 하나, 아래쪽은 음근 2개, 음근 하나, 양근 2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고요. 따라서 음근 2개, 양근 하나는 K가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음근 하나하고 양근 2개가 되는 것은 이쪽일 때죠. 따라서 얘는 K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어디까지? 0 사이일 때. 그 다음에 그래프 자체가 맨 아래에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여기 표현되는 요 값. 이거는 음수죠. 음근 하나니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자, fx랑 3x-k가 만나서 생기는 것을 뭐 k 값에 따른 근의 분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y는 fx랑 y는 3x-k로 분류를 시키면 기울기가 3인선을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렇게 접선을 거서 그 사이로 들어올 때 밖으로 나갈 때 이때에 따라서 근을 분류를 시켜야 돼요. k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한쪽 편에 상수만 남기고 싹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원래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였죠. 이것을 3x 마이너스 k 이렇게 놓고 한쪽으로 싹 넘깁니다. 넘기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마이너스 k예요. 이 뒤쪽이 마이너스 k가 싫으면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k를 1로 넘기고 이 3차를 그러니까 우변으로 넘기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미분을 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0이 되는 곳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여기 2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값을 넣어줘서 여기에 있는 요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값을 2를 넣으면 얼마일까요? 3분의 8,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겠네요. 일단 마이너스 2는 뭐 대칭일 테니까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그래프하고 여기 나타나는 y는 k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시켜볼까요? 만나게 시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3분의 16보다 크면 한 점에서 만나고 3분의 16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6과 3분의 16 사이일 때는 3점, 여기일 때는 2점, 이 아래쪽에는 또 1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표시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판단은 직선일 때도 판단을 하긴 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때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상수만 남겨둬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상수를 심어가지고 몇 개에서 만나는지로 판단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풀이법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 fx는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한다.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얘는 선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y는 k가 y는 fx고 y는 k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세실근이 되는데 만나는 점이 요점, 요점, 요점 세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작은 근을 여기 나타나는 여기 x의 값을 여기 알파라고 했어. 그럼 알파가 존재하는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을 갖기 위한 범위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세 점을 갖기 위한 한계점이 어디냐면 여기 접할 때랑 이 아래쪽이 여기 접할 때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사이에 있겠네요. 그쵸? 알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파가 이 녹색 선 사이에 있어요. 근데 녹색 선이 아니라 알파는 x의 값이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요점, 여기서부터 요 끝에 있는 요점, 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1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마이너스 3분의 2, y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요 x의 값이 여기 얼마냐, 요게 궁금하다. 요것만 알면 돼요. 따라서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 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3을 다 곱해 주시고 1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을 풀 때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먼저 여기 있는 1의 값이 접해 있기 때문에 두 군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이 일단 나와요. 그럼 이것의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남아있는 1차의 값은 플러스 2가 0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서 1 말고 다른 근이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알파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뒷부분에 이제 복잡한 지금 그래프로 분석하는 거를 하나를 더 할 텐데 지금 마지막에 하는 거는 실전 문제예요. 수능에 출제됐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석이 기본적인 그래프 분석만 갖고는 안 돼요. 시계 분석과 그래프의 분석을 같이 병행해야만 잘 풀리는 형태의 문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fx는 k가 실수 k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의 최소값을 구하라. 단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자, 일단 이게 요게 y는 fx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k를 심어 넣어 볼게요. 근데 얘 모양을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라고 표현을 해보면 여기 떨어지는 요 자리 있죠. 여기 있는 자리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 x의 값을 감마라고 보면 이쪽에 떨어지는 이 위치가 대칭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fx 자체가 원점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대칭이 돼서 이 합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0보다 작은 쪽은 다 신경 안 쓸 거예요. 어느 때만 신경을 쓸 거냐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값은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중에 최소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타나는 알파, 베타는 0보다 작고 감마는 0보다 큰 값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거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표현되는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최대 최소는 기본이 한 문자로 변경해서 그래프 그린다. 한 문자로 바꿔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 문자예요. 이게 문자가 세 개짜리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식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는데 요거 사이의 관계성을 볼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더해준 게 최고치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0이네요. 두 번째 항이 0이니까. 그러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쪽을 1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감마가 되기 때문에 얘가 2감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놈의 최소를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되냐면 감마의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2배를 시키시면 되죠. 감마가 최소가 되는 곳은 어딘가? 그럼 감마 찍히는 곳이 최소가 되려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마 값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k가 몇일 때? k가 0일 때의 선을 봐야 돼요. k가 0일 때 이 선. 이때 여기 찍히는 요 값이죠. 요 값이 얼마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x를 빼고 3을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어서 요 값이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감마의 최소는 루트 3이고 우리가 원했던 답은 2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가지고 푼 게 아니라 그래프와 식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점 2,a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접선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접선의 문제이면서도 나중에 보면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 부등식 근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기본적인 형태의 방정식 부등식 쪽에서 다루는 문제고 2번 쪽은 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두 가지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하실 게 2,a라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곡선 위에다가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접선. 이 접선의 개수는 뭐의 개수냐면 접점의 개수예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접점의 개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되는 그런 놈을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접점을 잡고 접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접점의 x좌표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묻는 거라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접점을 잡을게요.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잡고 얘를 미분을 해서 미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 해서 접선을 만들면 y는 t에 관한 형태의 기울기죠.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2,a라는 선을 집어넣으셔야 되죠. 이 점을 대입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a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간단히 빨리 정리를 해 놓을게요.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6t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a가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6이라는 형태의 방정식이 나와요. 한쪽으로 몰아푸는 게 아니라 3차 함수 그래프와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만나서 2개 이상이 교점이 생기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쵸? 얘를 미분을 한번 시켜볼게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 이것이 0이 되는 값이 t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게 좀 아래로 쭉 내려와 있네요. 마이너스 6이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한참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가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6, 마이너스 6, 6이니까 12에서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네요. 자, 이런 그래프예요. 자, 여기다가 y는 a라는 선을 집어넣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2개 이상이면 여기가 3개겠죠. 그 다음 여기가 접하는 거고 여기가 접하는 거고 2개니까 따라서 우리가 관련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에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인데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근데 이 점이 약간 바뀌어 있죠. 아까는 2,2인데 a,2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효과를 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접점을 만들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접점을 t, t세제곱 마이너스 3t로 잡고 접선을 만들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3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가 어디를 지나야 하냐면 a, 2를 지나야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2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2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3at의 제곱 마이너스 3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a가 이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왼쪽 오른쪽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얘를 섞어 넣는 방식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약간 불편해서 a 값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를 잘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한쪽으로 싹 넘기면 2t의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a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돼서 이쪽에 t 플러스 1과 이쪽에 t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t 플러스 1로 묶어주고 나서 2t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at 플러스 3a 플러스 2 이퀄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식으로 문제를 푸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수만 딸랑 떨어지지 않으니까 식으로 푸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는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해요. t값이. 그런데 이미 t가 하나가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럼 여기 있는 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t는 그러면서 t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서 t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을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은 2 플러스 3a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8에 이것도 이제 2 플러스 3a네요. 뭐 좀 잘못 썼네. 0보다 커야 하고 그럼 얘는 2 플러스 3a 묶어주고 여기에 뭐가 되죠? 3a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이 2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하나가 나왔어요. 일단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0이 되면 안 된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t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2 플러스 3a 플러스 3a 플러스 2 이것이 0이니까 6a가 6이 돼서 a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0이 아니어야 하니까. 그치? 따라서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섞어주시면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1에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a는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등식을 처리하는 방식을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x. 여기서 임의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임의란 말을 하고 똑같은 말들이 여러 개 있죠. 모든 x 또는 x에 관계없이 이런 말들이 동일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라는 거는 아무거나 넣어도 관계없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fx하고 gx가 항상 fx가 더 크거나 같다. 원래는 이제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식으로 보면은 사실은 양쪽으로 나눠서 풀진 않아요. 식으로 볼 때 한쪽으로 싹 넘긴 다음에
한쪽으로 다항식 딱 몰아서 이렇게 식으로 먼저 풀긴 하죠. 근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 생각을 하면 여기 표현되는 어떤 x가 뭐 몇이건 간에 이 위에 올라간 값이 이 아래 값보다 위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의 제일 높은 거랑 이게 제일 낮은 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 x라는 지점에서 누가 더 높이 있냐 낮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얘는 x라는 거에서 위에서 아래로 잘라서 fx가 위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fx1과 gx2가 항상 fx1이 gx2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데 이미 x1, x2 그러니까 x1도 지멋대로 x2도 지멋대로 움직여요. 자, 일단 fx를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4차 함수에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 중에 제일 낮은 놈도 이 중에 제일 높은 놈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상으로는 뭐냐면 어떤 경계가 있고 이렇게 생긴 이놈의 제일 낮은 것도 이놈의 제일 높은 것보다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되고 얘를 식으로 보면 fx의 최소값 더 작은 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위쪽에 있다. 여기 최소값보다 이 최대값이 더 아래쪽에 있다. 라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x1, x2가 지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 그래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개의 그래프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x가 동일할 때는 얘는 한쪽으로 넘겨서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하나의 형태의 함수처럼 놓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속도가 속도를 하면서 미분 마무리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